주중강 박사님이십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주중강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쪽을 텄어요 오늘. 그래서 이렇게 많이 오실 줄 알고 감사합니다. 제가 그 오대기 회장님을 이제 보좌해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맡은 그 사무는 한미연합회, 우리가 말하는 아쿠스, 한미연합회는 무엇이냐, 뭐 이런 거, 그리고 왜 이게 창설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고, 슬라이드를 준비하다 보니까 조금 많아졌어요. 그래서 좀 걱정인데, 좀 지루하지 않게 해보겠습니다. 한미연합회가 뭐냐? 한미 양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평화와 번영 확보를 위해 결속된 국제 조직입니다. 이것은 이제 주로 한국하고 미국, 그리고 또 다른 나라들도 이제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국제 조직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모델을 가지고 있냐 하면은 아메리칸 이스라엘리 퍼블릭 어페어 커미티 APEC이라고 유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굉장히 역사도 깊고 한데 굉장히 파워풀한 건 여러분들 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뭐 그것을 하나의 모델로 하고 우리가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쿠스의 조직은 아직도 지금 완전히 되진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 이제 미국에다가 제일 큰 헤드쿼터를 두고, 그 다음에 한국과 미국에 이제 또 헤드쿼터를 둬가지고 거기서 이제 각자 코퍼레이션을 하면서 우리가 각 지부회를 결성해가지고 거기서 일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직도 완전히 그런 조직이 완전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쿠스에서 하는 일이 뭐냐, what to do. 우리가 앞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은 정치 참여를 증거하고 러비 활동을 강화해가지고 한미 동맹을 강화한다는 거. 그리고 둘째는 지한파와 친한파를 더 확보해가지고, 우리 지금 지한파, 친한파가 지금 많이 있어요 미국에. 특히 미군들을, 한국에서 서브한 미군들, 좀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앞으로는 이제 좀 더 그라스루트를 통해 가지고 더 친한파, 지한파를 확보해 가지고 한미 우호 관계를 증진시킨다. 그런 그거고, 그 다음에 우리의 ultimate goal은 뭐냐? 그러니까 peaceful reunification of Korean Peninsula to establish a free democratic Korea. 제가 understanding 하는 것은 이게 ultimate goal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 메인 디스커션 포인트는 why do we need to organize AUKUS? 왜 창설해야 되느냐? 그래서 비지한 슬라이드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이후 78년 동안 미국과의 동맹으로 2023년 현재 세계 10대 경제국 대국으로 우뚝 섰으며 2차 대전 이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국가가 되었다. 우리의 이러한 번영은 우리 민족의 근면성과 청명성의 근거를 찾을 수 있지만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노력으로 성취한 한미 군사협정이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지난 10수년간 좌파 정권이 나라를 장악했고, 특히 지난 5년 동안 70년간 쌓아올린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근간을 파괴하고 좌파, 종북을 지향하는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찬탈하여 공산당 세습 독재자 김정은에게 나라를 갖다 바치려는 정책을 펼친 것을 우리 애국 시민들은 가슴 아프게 경험하였다. 천운이 도와서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서 문재인 종북 좌파 정권이 설치한 정책들을 정상 상태로 복원하고 있지만 4년 후 종북 좌파 정권이 복귀되지 않으리라 아무도 보장을 못하는 실정이다. 여러분들 어그리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역사를 잊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며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6.25라는 아픈 근대사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그런 아픈 역사를 짚고 미국의 도움으로 10대 경제대국으로 도약한 강인하고 총명한 민족입니다. 여러분 어그리하시죠? 하지만 우리는 우리 단독으로 해결하기 힘든 또 하나의 큰 과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은, 그래서 히스토리를 잠깐 보면은 여러분들 다 경험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한 달 만에 이북이 쳐들어와 가지고 이제 부산 요 근처만 남겨놓고 전부 다 그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래서 9월 15일 날 맥카더 장군이 인천 상륙을 하셔가지고 우리 이제 그 리스토어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간단히 이제 그 사이드로 말씀드리면은 이분 존 리라는 분이 그 아까 그 맥카더 장군의 인터프리터를 했어요. 지금 그 아틀란타에 2년 전에 이사 오셨는데 아주 귀한 분이 지금 아틀란타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노만 보드라고 그 제너럴 레이먼 데이비스 챕터의 코리안 워 베테랑의 그 프레지던트로 계시고, 이 양반은 우리 번듯한 회장님, 이 사람은 잘 누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이거 하나의 그 굉장히 타치한 그런 그 포토인데 9.28 이후 서울에서 이승만 대통령과 맥카더가 만나서 그 허그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이 흥남철수 사건은 그 one of the seventh military history, 미국의 military history의 그 most incredible evacuation이라고 지금 미국 사람들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한 10만 명 이상의 그 민간인을 수송해가지고 부산하고 거제도로 이제 수송을 한 그 작전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감사해야 되는 것은 여기에 실어야 되는 그 미국의 무기를 전부 다 바다에 버리고 우리 동포들을 구출하는 그런 작전이에요. 그래서 아주 우리들은 굉장히 감사한 작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또 연결된 스토리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리어드미럴 로버트 룬이라고 지금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불행하게도. 그분이 이제 아틀란타에 오셨어요. 7월 27일 날 우리가 한인회관에서 행사를 할 때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불행하게도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current unsolved problem of Korean Peninsula after Korean War. 물론 이제 핵이겠죠. 이북이 가지고 있는 핵. 그리고 또 미사일, 탄도 미사일. 지금 이게 제일 ICBM인데 화성 15호라고. 그래서 지금 며칠 전에 2월 18일 날 화성 15호를 쐈어요. 전체적인 거리를 쏘지는 않고 지금 비행 거리가 900km인데 고도 각도로 쐈기 때문에 900km를 날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ICBM 미국을 도착할 수 있는 그런 14,000km의 화성 15호. 그래서 그 다음 날 2월 19일 날
그 미국 그 B1B 괌에서 떠가지고 여기 이제 한반도로 왔는데 여기 이제 이것들은 이제 한국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그 F-35들이 이제 호위를 했어요. 이거는 미국 그 F-16들이 이제 호위를 했다고요. 그래서 한미 공동 작전을 벌였습니다. 2월 19일 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진 잘 아시죠? 이 문재인 국가안보실장 정의용과 서훈이 사기극을 벌였는데 그것도 어디서 했냐면 화이트하우스 그 런에서 브리핑을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 김정은 국방원장은 핵을 폐기할 진정한 용의가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미국 사람들은 나타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의용하고 이 서훈만 이렇게 나가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이 얘기를 하게 했단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스마트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렇게 트럼프하고 김정은하고 3번 만났어요. 싱가포르, 하노이, DMZ. 그리고 이제 DMZ에서 이제 6월 29일 날 만났고 2019년. 그리고 이거는 아주 정말 우리가 헤이트해야 되는 그런 그 사진인데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하고 백두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백두산 천지에 가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 이걸 환호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 김국성이라는 분 전 북한 정찰 총국 대좌로 계시는 분인데 탈북을 하셨어요. 2012년에.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 양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큰 음모에 빠져들었거나 백두 혈통을 찬양하는 행동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니까 평양에서 뭐 10만 앞에서 연설하는 건 좋지만은 그 백두 혈통을 갖다가 찬양하는 그런 그 백두산에서 해서는 안 된 것을 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김국승 선생님이 며칠 전에 2월 2일 날 그 정광훈 목사하고 같이 아틀란타를 방문해 갔을 때 제가 만날 기회를 가졌었어요. 그리고 정광훈 목사 집회에 나오신 분들도 아마 여기 계실 거예요. 여기 우리 2월 2일 날 아틀란타에서. 그래서 대한민국 정북 좌파의 음모가 뭐냐? 지난 5년간 문재인을 비롯한 정북 좌파 또는 주사파들이 한미 동맹을 오해했을 뿐 아니라 결국 꾸미고 있는 음모가 무엇인가? 미국을 속여서 그것은 종전선언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그 러비를 했어요. 그 불란서 가고 그 다음에 또 독일에 가가지고 종전선언을 자꾸 이렇게 하려고 이제 그 사람들 그 대통령을 갖다가 마크론 대통령을 갖다가 컨빈스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죠. 그런 종전선언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종전선언을 하면은 그게 가짜 평화 협정이 되잖아요. 평화가 없는데 가짜로 이제 평화를 이제 왔다. 그리고 그 다음에 결과적으로는 주한 미군 철수를 인도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적과 통일을 하겠다. 이거는 뭐 우리 참척 동지도 아는 그런 그 논리라고요. 그러니까 평화 협정이 되면은 주한 미군이 철수할 근거가 없어요. 저스티피케이션이 없다고요. 그러면 나가라고 그러면 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1년 안에 아마 적과 통일이 될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대한민국의 안보에 영향을 주는 또 하나의 변수는 뭐냐? 미국과 중국의 관계인데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가? Worst situation이에요. Since Korean War. 뭐 스파이 본론으로 여러분들 보셨겠지만은 그래서 그런 상태가 그 U.S.-China relationship이 지금 이런 상태라고요. 이 사진하고 똑같아요. 동상이몽.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프레지던트
그 트럼프의 바이스 프레지던트 마이크 허드 펜스라는 분이 계셨죠. 그분이 얘기한 게 뭐냐 하면은 이것은 he declared 그 허슨 인스티튜트라고 그 싱크탱크에 워싱턴에 있는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he declared the second Cold War with China. 이게 2018년 10월 달이에요.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그 지금 냉전을 지금 시작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겠지만은 이제 그 F-22가 그 차이니스 그 본론 스파이 본론을 이렇게 이제 공격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미국은 왜 문재인 정부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일이 많이 있고 중국하고의 관계도 복잡하고 그러는 중에 남한에서 북쪽에다가 여러 가지를 이제 아마 돈도 갖다 주고 뭐 지금 김성태라는 사람이 뭐 800만 불 갖다 줬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다 이제 미국에서는 다 알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석탄을 갖다가 이제 이북 석탄을 동방 그 발전소에서 갖다가 쓰고 그런 걸 미국이 다 이제 귀등을 해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런 걸 이제 유엔하고 그 US의 सँ션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세컨더리 보이콧을 이제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이 대한민국이. 그런데 결국은 세컨더리 보이콧을 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하면 한국은 미국의 혈맹이며 꼭 필요한 파트너다. 그리고 중국을 견제하는데 한국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 그 캠프 험프리 평택 기지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 캠프 험프리가 지금 세계에서 미국 기지로서 해외에 나와 있는 미국 기지로서 제일 큰 기지예요. 제가 한번 가봤는데 우리 부부가 가봤는데 작년에 굉장히 커요. 그게 왜 중요하냐 하면은 캠프 험프리에서 그 베이징을 타격할 때 만약에 타격을 한다면은 967km예요. 그런데 얼마나 걸리냐? 하이퍼소닉 IRBM, 그러니까 중거리 미사일로 하면은 10분밖에 안 걸려요. 10분도 안 걸린다고요. 9분 몇 초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그 위험한 그런 그 미국 기지라고요. 물론 여기서도 이제 쏘겠지만은 여기는 이런 그 한국에서 쏘는 거는 이 중국의 캐피탈을 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고는 이렇게 비교가 안 된다고요. 그래서 캠프 험프리가 굉장히 중요한 그 미군 기지고 앞으로 대중국 그 전략을 펼 때 아주 중요한 그 기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컨더리 보이콧을 또 하는 하나의 이유는 미국과 대한민국은 혈맹이다. 뭐 제가 찾아보니까 브로드 얼라이언스라고 그러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 혈맹이라는 걸 잘 안 써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자주 쓰잖아요. 그 혈맹이다. 혈맹인 그런 에비던스는 여기 워싱턴에 가보신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여기 코리안 워 메모리얼 지금 미군들이 한 4만 명 죽었고 우리 카츄사도 한 7천 명 죽었어요. 그래서 혈맹이다. 물론 그 우리 군대들이 뭐 몇십만 죽었지만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그 바로 옆에다가 The Wall of Remembrance라는 그런 그 Second Korean War 메모리얼을 지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여기를 한번 저희들이 이제 방문해봤는데 그 굉장히 타치한 그 메모리얼인데 거기다가 그 전사한 분들의 이름을 다 새겼어요. 미국 전사한 사람들이 3만 한 7천 명 되고 또 한국 카츄사도 같이 넣었어요. 거기다 7천 명의 이름을 다 새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는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포트라고 생각하는데 이 그 해리 해리스 미국 대사가 이 백선엽 장군의 무릎을 꿇고 이제 환영하는 거예요. 100세 생신을 축하하고 있다고요. 이 사진 보셨죠? 네. 이렇게 무릎을 대사가 무릎을 꿇는 경우는 드물어요. 그러니까 혈맹이 아니면 그렇게 안 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걸 떠나서 이제 중국 관계를 한번 얘기해보면 중국은 49년까지 세계를 패권을 장악하려는 그런 그 중국몽을 가지고 있다고요. 소콜 중국몽. 왜 2049년이냐? 1949년에 중국 공산당이 창설됐기 때문에 100년 안에 이 세계의 패권을 잡자. 그런 그 모토를 가지고 중국몽을 지금 중국몽을 이제 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항하는 미국의 전략은 뭐냐? 그 전에 그 미국 패권을 장악하려면은 이런 조건이 필요해요. strategic resources, 그러니까 리소스가 많아야 되고, 그 다음에 trade route, 그 트레이드를 하는 그런 그 씨나 랜드에 그 길이 있어야 됐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세 가지가 다 있고, 하나는 또 하나는 그 리저브 커런시. 미국은 다 했는데 소련은 이거 하나밖에 없고 중국은 아직도 없어요. 그래서 중국몽을 해결하려면 이거 세 개를 다 해야 된다고요. 그런데 중국 그 GDP를 잠깐 보면은 그 2020년 그 IMF에서 나온 저 데이터인데 미국은 25 트릴리언, 중국은 19 트릴리언. 그래서 미국의 80%, 거진 80%를 따라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중국몽을 깨뜨리기가 좀 힘들다고요. 1980년대 미국이 일본 몽을 자파니즘 드림을 갖다가 깨뜨리는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지만은 그 당시에 자파니즈 GDP가 40%, 미국의 40%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자파니즈들이 이제 그렇게 망했는데 지금 중국은 80%까지 쫓아왔기 때문에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so-called 1대1로라고 그래가지고 one belt one road라고 그러는데 이게 중국의 전략이 뭐냐면 이 옛날에 있던 그 실크로드를 개발하고, 실크로드, 옛날 실크로드, 유명한 실크로드, 그 다음에 해상로드, 이 두 가지를 지금 개발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해상로드는 이제 해군력이 이제 강해야 되니까 만약에 그거를 이제 실패했을 경우에 이런 중동이나 유럽에 있는 그 물자들을 이제 가져와야 되니까 또 한 가지는 요즘 그 북극해가 이제 좀 온난화가 됐기 때문에 지금 중국에서 그 북극 항로를 또 개발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트레이드 라우트를 이제 유럽으로 가는 그런 그걸 개발을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일으켜 가지고 여기를 이제 장악하려고. 그래서 이제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지금 아직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미국 해군이 Freedom of Navigation이라고 여러 번 들어보셨죠? 그거를 이제 가끔씩 하는데 중국은 이런 여러 가지 Sea Lane as well as Silk Road, Land Road를 지금 장악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미국은 이런 강력한 내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호주, 그 다음에 영국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공동으로 지금 Freedom of Navigation을 이제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전략이 뭐냐면은 US Indo-Pacific Alliance. 옛날에는 소련을
봉쇄하기 위해서 소련을 했잖아요. 소련을 봉쇄했잖아요. 지금은 그거를 다시 그 중국한테 그런 그 전략을 써가지고 하는 그런 그 클래시컬 어프로치가 이제 여태까지 되어 왔고, 다음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조금 우리 미국이 1950년, 60년, 70년, 80년대에 하던 그런 러시아에 하던 그런 전략이고, 지금 21세기의 전략은 뭐냐 하면은 이런 그 네 가지예요. Quad, AUKUS, IPF, Chip Alliance. 이거는 Security Alliance고, 이건 Military Alliance고, Economic Alliances, 이건 그 Semiconductor.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잠깐씩 보여드리겠어요. 이 Quad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United States, Japan, Australia, India가 이제 모여가지고 이 Security Alliance를 만들자고 그래가지고, 그게 누가 프로포즈를 했냐면은 그 신조 아베 이 사람이 이제 프로포즈 해가지고 미국하고 이제 다른 나라들이 억셉트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때 미국이 한국을 들어오라고, 문재인 그 정부를 자꾸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리퓨즈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제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의 그 외교 관계가 삐딱했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그 아우쿠스라는 거, 이거는 military alliance인데, 그래가지고 미국이 그 호주에 핵 잠수함을 이제 파는 그런 파트너십이에요. 또 한 가지는 이거 Economic Framework, IPEF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Economic 14 멤버들이 이제 동맹을 맺어가지고 하는데, 이 한국이 아마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반도체 전략, Chip for Strategy. 이 그림은 아주 유명한 그림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그 전략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미국 관계, 그리고 그러면은 한국과 미국 관계는 어떠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얼라이언스에 참가하고 협조하는 걸 거부했잖아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지소미아라는 거, 일본의 그 밀리터리 인텔리전스를 공유하는 지소미아를 반대해가지고 아주 큰 무리를 일으켰고, 저는 코드에 감행하는 걸 거부했고, 그래서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가 아까도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계 비슷하게 이런 상태입니다. 이 글자를 보지 않아도 다 아시겠죠? 어떤 상태인지. 이런 상태였어요, 지난 5년 동안. 그런데 문재인이 끝나고 이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설 때, 그러니까 3월 9일 날 우리가 대선을 해가지고 윤석열 씨가 간신히 이겼잖아요. 그게 마치 10, 3월 10일 날이에요. 2022년. 그래서 5시간 후에, 당선이 확정된 후 5시간 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오매불망의 기쁜 소식이다. 제가 그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6월 28일 날 한미일의 정상회담을 네이토에서 모일 때 같이 했어요. 미국이 한미일의 정상적인 관계를 갖다가 해주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도 실패를 했는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자마자 이 3자 회담을 성취시켰어요. 그리고 이제 또 여기 뉴욕에서 9월 21일 날 이제 정식으로 이제 유엔에서 만나가지고 이제 인사를 하고, 그래서
다시 돌아가지고 우리 아코스를 창설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지정학적으로 대단히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독립된 주권 국가로 살아남으려는 첫째, 미국과 굳건한 동맹 관계를 유지하여 미국이 펼치고 있는 대중국, 대북한 전략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 둘째로 양 국민들 간의 지한파, 친한파를 더욱 확보하여 한미 우호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며 셋째, 일본을 위시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과 신뢰를 구축하여 상무상조하는 경제와 문화 교류가 필수적이어야 된다. 아코스가 성공적으로 운영이 되면 우리 한국인 인클루딩 재미 교포들이죠. 이게 돌아오는 베네핏은 뭐냐? 여러분들 베네핏 알기 위해서 오셨죠 오늘? 뭐냐? 한미 우호 관계가 증진된다. 둘째, 재미동포와 후손들의 위상이 높아진다. 아마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한미 관계가 좋아지니까 여러 가지 그 삐걱거리는 것들이 없어지고 그래서 우리 교포들이 좀 위상이 올라간 기분이에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조기 남북 통일의 발판이 될 수 있고 남북 통일이라는 대박의 해문을 맞아 대한민국이 G5라는 경제 대국의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다. 얼마나 좋은 그림입니까? 우리가 G5를 여러분들 세계 지도를 펴서 보세요. 대한민국만이 지금 분단이 돼 있어요. 대한민국이 분단된 국가가 G12에 지금.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G5라는 그 말을 썼습니다.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사랑하시는 애국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이 애국 시민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좌파들이 장악하여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지난 3구 대선에서 보신 바와 같이 국민들이 48%가 이재명 후보를 찍어 윤석열 후보의 48.02%와 동등한 서포트를 받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두려운 겁니다. 우리는 이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지만 게으르고 거만하고 배부르고 분열된 한국의 일부 보수들은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나고 사랑하는 조국이 공산화되어 독재자 김정은에게 짓밟히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요. 안 되죠? 반면 오늘 프리아코스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은 부지런하여 아메리칸 드림을 성취하셨죠. 그리고 용감하고 단결이 되고 종북 좌파를 싫어하고 미국과 자유 대한민국을 염려하고 사랑하시는 애국 시민들입니다. 그래서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한국과 미국을 사랑하시는 많은 아틀란타 애국 시민들이 오늘 프리아코스 미팅에 참석하셔서 격려와 성원을 해주신 데 대해서 아코스 오거나이저들은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4월 26일 일요일 4pm 한인회관에서 있을 아코스 지부 창립 회의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셔서 여러분들을 위한 아코스를 더욱 빛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에쿠스